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그 산업과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요일 더욱더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많이 변곡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시장에서 이제 좀 차기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가져갈지, 2차 전지 반도체 시속 게임은 지속될지 여부가 궁금한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주목하신 4종목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반종민 소장님부터 출발해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이 SM은 이번에 이슈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엑소가 7월 10일 정규 음반으로 약 3년 8개월 만에 정규집 7집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속 계약에 분쟁 중인 챔백씨라고 있는데 챔백씨를 포함을 해서 신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SM 컴백과 관련된 이슈가 엑소 컴백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단기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트래픽입니다. 이 S트래픽은 SK 일렉트리크에 대해서 16.5%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테슬라 GM의 슈퍼차저를 개방하는 등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S트래픽은 지금 2023년 3월부터는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료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SK 일렉트리크를 통해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사실상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펜 필터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 동사가 지난 21년 2차 전지 관련된 시스템 제조 판매 등의 사업 목적을 좀 추가를 했었고 또한 2차 전지 드라이룸에도 펜 필터 유닛을 공급하는 등의 관련 분야로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더 유행하고 있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의 하이브리드주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레치스인데요. 이 텔레치스는 지금 최근에 국내 삼성 파운드리 양산 HUD용 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펠립스 텔레치스가 설계를 하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즉 IBI에 대한 칩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은 좀 이 4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테슬라가 충전소 사업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4% 넘게 급등을 했는데 S트래픽이 오늘 또 국내 증시 안에서는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좀 종료가 되기는 했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이 기업이 기존에 이제 11월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SS 차저라고 있습니다. 이 SS 차저가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SK 일렉링크로 좀 사명이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지분이 좀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로서 좀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테마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S트래픽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양한 섹터군에서 4종목을 선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원픽 종목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주윤 대표님은 오늘 장 또 어떤 종목, 4종목을 고민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첫 번째 종목이랑 약간 겹치는 산업군인데 JYP를 가져왔습니다. 두 분 다 엔터를 첫 번째 종목으로.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주가가 올해 들어서 93% 올랐거든요. 올해 한 해만 1월 달 대비해서 93% 올랐고 52주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M이나 YG 대비해서는 가장 좀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없고 가장 좀 깨끗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이그룹, 걸그룹 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이그룹 중에 이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이키즈가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초도 물량이 역대 최대가 하이브의 세븐틴인데 그걸 갱신을 했고요. 초도 물량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소위 말하는 팬덤을 측정하는 딱 발매 시작하고서부터 일주일 기간 그게 초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초도 물량이 지금 455만 장이 최대한데 467만 장, 네, 거의 470만 장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이
그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한 1,700억대, 네, 1,800억대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JYP가 지금 한 1,300억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지금 엔터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지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무거운데 이제 80만 원대를 드디어 좀 돌파하면서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아마 글로벌 빅파마 10곳 중에 7곳은 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일라이 릴리, 화이자,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다 대부분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엄청난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 10곳 중에 7곳에 2,700만 달러 규모의 CMO 계약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화이자랑 5,350억 규모의 CMO 계약을 했는데 역대 그 단일 제약사랑 최대 규모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나 원동력은 공장에 있고 단일 공장 세계 최대 24만 리터입니다. 이미 론자를 제친 지 오래됐는데요. 4공장이 6월 1일부터 완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MO 전체 글로벌 세계 CMO 의약품의 20%를 초과 넘는 수치로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앤드림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E&D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의 소위 말하는 양극재의 가장 앞단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공장 신축 부지를 위해서 215억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SK온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그 자금 조달받기 위해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12발행이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 12발행 전환가액이 중요한데 5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최소한 지금 한 15% 정도 할증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카입니다. K카는 이제 국내 탑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데요. 금요일날 미국 이 중고차 업체 이 카바나가 굉장히 56% 급등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그 K카의 최대 주주 한행컴퍼니죠. 한행컴퍼니가 K카 지분 한 72% 갖고 있는데 이걸 전량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K카도 중고차 실적이 바닥 찍고 지금 최근에 6월달 보면은 평균 시세 하락률이 전월 대비 1.1%에서 0.3%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시세 가격도 다소 조금 하락률이 둔화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우리 김지윤 대표님도 겹치지 않는 섹터군, 다양한 섹터군에서 네 종목을 각각 선별해 주셨는데 엔터주에 대한 질문 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과 JYP 엔터를 각각 꼽아 오셨어요. JYP 엔터를 꼽지 않으신 반종민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SM이 JYP 엔터보다 이건 낫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SM이 JYP 엔터보다 이건 낫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나마 낮았었고 최근에 이제 조정도 많이 받았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다른 이제 그 엔터 4사 있잖아요. 엔터 4사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3사 중에는 그 SM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신규 대비가 좀 많이 있고 또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SM은 지금 신규 대비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를 좀 많이 활용할 계획을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 지금 이슈가 한번 안 좋은 게 터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이슈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SM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그동안 너무 좀 이제 잡음이 많았으니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좀 반영이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줬고 기존 라인업이 많이 활용됐는데 그에 따른 좀 장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지윤 대표님은 JYP 엔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잘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합니까? 아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YG나 SM 대비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경영 구조, 그다음에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가장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저연차부터 고연차까지 다 완벽하게 라인업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JYP보다 SM의 강점이라고 한 거는 먼저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좀 가장 좀 소위 말하는 해외 매출 기반을 잘 닦았다는 건데 반면에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훨씬 JYP가 SM보다 포지셔닝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성장 가능성도 저는 JYP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 게 가격 부담인데 가격이란 건 또 언제든 이렇게
고점, 전고점을 형성하고 있으면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JYP는 더 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를 이용해 봄직하다라는 신규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네 종목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안에서도 이 종목은 꼭 보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텔레치스고요. 이 텔레치스는 그 차량용 반도체 펠립스 업체입니다. 사실상은 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은 것은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IVI 관련된 이슈 때문에 결국은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건데, 이 기업은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러니까 MCU에서도 국산화를 좀 성공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LX 세미콘이 지분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라이선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연관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전장 사업 부분에 좀 특화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1분기 매출액이 45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분명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의 완화를 따라서 국내외 그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좀 증가했던 것이 큰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사실상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최대 이제 90% 지금 현재 90%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이 ADAS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좀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일 이제 산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한 IVI용 그 통합 칩셋이 있습니다. 이 통합 칩셋이 그 동사, 그러니까 텔레치스의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 제네시스에 장착을 했다는 이슈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HUD 구동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그 돌핀 플러스는 현대차의 일반 차종에도 좀 탑재된 것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이슈 때문에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좀 국산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텔레시스가 이제 앞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5월부터 외국인의 수밀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유입되면서 좀 더 올라가면은 지금 18,000원 부근에서 19,000원 사이에 그 매물 저항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잘 돌파를 한다면은 주가 상승력이 매우 탄력적으로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그 17,900원 이하로 좀 지정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3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가 중요해 보이는데 또 텔레칩스가 설계한 칩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요? 네, 전구체는 좀 아직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비싸거든요. 비싼 건 맞지만 이 전구체를 그 소위 말하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이 아마 전기차 맥스가 된다고 치면 양극재는 캐파 기준으로 88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신규 추가로 증설되는 건 빼고요. 그럼 전구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2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구체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도 역시나 캐펙스 증가가 포인트인데요. 현재 5,000톤에서 아마 2025년까지 25,000톤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5배 정도 캐펙스가 늘어날 거로 보고요. 새만금 부지에서 아마 최대로 할 경우에는 10만 톤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0톤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치면 한 5,800에서 6,000원까지 나오니까 이 회사 올해 매출이 아마 한 올해도 매출하고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한 40% 정도 매출 이익 모두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익까지요? 네네. 오. 그럼 매출 이익이 매출단에서 한 1,300억 대니까 5,800억까지면 매출단에서 4배 정도 성장할 여력이 있는 거고요. 물론 뭐 포스코 계열사나 에코프로 계열사에 비하면 전구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마 한 3위에서 4위 정도 업체를 될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체엠도 전구체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전구체 내재화하려고 하는데, 포스코 그룹이 내재화하는 게 한 70%, 에코프로 그룹이 33%니까 그 나머지 물량을 아마 자체적으로 다
조달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내재율이 0%고 에코프로 그룹이 15%니까 이쪽으로도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아마 에코앤드림이 추가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생산 능력이 그 가격이 이제 전망이 되는 에코앤드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가격대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저는 최소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 한 37,700원 밑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5만 원을 잡았지만 요거는 단기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신 만큼 오늘도 한번 주가 주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